이 나라 여권만 있으면 어디를 가도 걱정이 없다니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경험해보고 나서야 깨달았죠. 이 말이 진짜라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38살의 평범한 미국인 남성입니다.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장과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고, 덕분에 저는 맨해튼의 좋은 학교를 졸업하며 순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문학을 전공한 후 방송 작가로 일하면서 꾸준히 경력을 쌓아왔는데요. 지금은 방송과 연극 무대를 넘나들며 극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작품 속 캐릭터처럼 당신의 삶도 흥미진진한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실제로는 평범한 일상이죠 라고 대답하곤 했어요. 그런데 평범했던 제 일상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약 6년 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이죠. 뉴욕의 한 문학 세미나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고 독특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그녀와 대화를 나눌수록 빠져들었고 결국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과의 교제가 약간의 도전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녀의 매력과 따뜻함은 그런 걱정을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를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제게 한국은 영화나 음악처럼 대중문화를 통해서만 어렴풋이 알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와의 만남 이후 한국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생생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의 역동적인 현대사와 문화를 제게 들려주며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항상 드러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에서 평생의 약속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으로 가기 전까지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심적인 사고로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 생각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층 빌딩과 첨단 기술, 질서, 정연한 거리 풍경까지 뉴욕 못지않은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결혼식은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의 따뜻한 축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전통 음식을 배워가며 한국 문화를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자랑하던 한국 여권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아내는 한국 여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미국 여권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세계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요? 하지만 그녀는 여행을 다니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라며 웃었고 저는 그 말을 마음 한편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신혼여행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당시 유럽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제 인생의 시각을 바꿔놓았죠.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의 신혼여행은 유럽의 한적한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낭만적인 풍경과 고요한 분위기를 즐기며 아내와 함께 꿈같은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죠. 하지만 입국 심사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유럽은 미국인들에게 자유로운 여행지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입국 심사에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여권을 본 심사관의 표정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심사관은 제 여권을 꼼꼼히 살피더니 갑자기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이곳에 왔나요? 얼마나 머무를 건가요? 이전에 어떤 나라를 방문했나요? 그 질문들은 단순한 확인을 넘어 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절차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사관의 태도는 점점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의심을 살 만한 이유가 없었기에 당황스러웠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오래 걸린 후에야 겨우 통과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은 이미 제 여행의 시작을 불쾌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미국 여권을 가진 제가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여권이 그토록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아내의 차례가 왔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한국 여권을 꺼내자마자 심사관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경직된 표정은 사라지고 환한 미소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심사관은 한국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라며 반갑게 말을 건넸고 절차는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며 저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태연하게 통과하며 저를 기다렸지만 저는 심사관이 왜 이렇게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유럽 곳곳을 여행하며 여러 번 여권을 보여주어야 했는데 매번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제 여권을 보면 그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길고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아내의 한국 여권을 볼 때마다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그녀에게 한국 드라마와 K-팝에 대해 묻거나 한국 여행을 꿈꾼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유명한 클럽에 갔을 때였습니다. 입장할 때 신분증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우리는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 밖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제 여권은 별다른 문제 없이 확인되었지만 아내의 여권을 본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관리자를 부르더니 갑자기 우리를 따로 안내하며 입장을 거부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관리자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습니다. 규정상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대체 무슨 규정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저는 그 자리에서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연락하겠다고 말했죠. 그러자 관리자는 당황하며 결국 그들의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일부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 클럽에 입장한 뒤 폭력 사건을 일으킨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를 도입했다는 설명이었죠. 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직한 한국 여권 소지자가 위조된 여권과 동일시되어 의심받아야 한다니 말이죠. 아내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저는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아내의 여권이 가진 상징성과 영향력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자는 끝내 아내에게 사과하며 그녀를 특별히 안내해 클럽 최고의 자리에 앉혀주었고 우리를 위해 추가적인 서비스까지 제공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분노와 함께 한 가지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니라 세계가 한국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오히려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었죠. 이 경험을 통해 한국 여권의 강력함과 그 뒤에 숨겨진 책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가져올지 기대와 불안 속에서 생각을 정리해갔습니다. 여행 중 가장 설렜던 순간은 유럽의 고풍스러운 한 도시에서 열리는 대규모 거리 축제에 참여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활기차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아내와 저는 큰 기대를 품고 나섰습니다. 저녁이 되자 거리는 형형색색의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축제의 열기 속에서 우리는 걱정 없이 자유롭게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거리 공연을 관람하던 중 갑작스럽게 경찰관들이 나타나 저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을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상황은 급작스러웠고 경찰의 태도는 딱딱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검문에 당황했지만 경찰이 요청한 대로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제 미국 여권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히려 제 옆에서 한국 여권을 내미는 아내에게로 향했습니다. 경찰관들의 태도는 아내의 여권을 보자마자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며 계속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따로 데려가 추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해 이유를 물었지만 그들은 제대로 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아내에게도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까다로워졌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어디에서 왔습니까? 축제 참여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과 무슨 관계입니까? 같은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경찰은 그녀의 대답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아내의 여권을 손에 든 그들의 표정은 계속해서 의심스러워 보였고 그 시선이 제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한국 여권을 쥔 아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심지어는 축제에 모인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 물으며 주변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긴장감을 더해갔고 저는 억울함과 불쾌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추궁당한 후 마침내 경찰은 그들의 진짜 우려를 밝혔습니다. 최근 유럽의 다른 도시에서 한국 여권을 위조한 사람들이 축제에 침입해 소매치기와 살인 사건을 일으킨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축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며 그로 인해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유를 듣고 나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여권 중 하나인데 그 가치를 악용하는 범죄자들 때문에 정직한 사람들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다니 말입니다. 아내는 자신이 그런 의심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계속 차분히 설명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아내의 여권을 철저히 확인하고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진위 여부를 검증한 뒤에야 상황을 종료했습니다. 사건은 정리되었지만 축제의 흥겨움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그들의 사과 속에서도 미안함보다는 방어적인 태도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축제를 다시 즐기기에는 기분이 너무 상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며 이날의 일을 곱씹었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불필요한 의심을 받아야 했던 일에 대해 화가 나 있었고 저는 한국 여권의 신뢰와 위상이 범죄자들로 인해 더럽혀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한국 여권이 단순히 여행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선 국제적인 위력을 가진 상징이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위력은 때로는 이런 오해와 불편함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계적인 주목과 신뢰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늦게야 비로소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들기 전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여권이 가진 힘이 이렇게나 크다는 걸 오늘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 힘이 사람들에게
더 좋은 쪽으로만 작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여행 중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한국 여권의 진가와 그 속에 담긴 신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요. 그날은 여행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일정 속에서 즐거운 순간도 많았지만 몇 차례 불쾌했던 경험이 여운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전날 겪었던 사건은 저와 아내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하루만큼은 밝은 마음으로 보내기로 결심하고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한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이곳은 현지인들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여행객들에게도 인기 있는 곳으로 오래전부터 한 번쯤 방문하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예약을 해둔 덕에 우리는 비교적 빠르게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는 고급스럽고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고 창가 자리에서 내려다 보이는 야경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동안의 불편한 경험을 잠시 잊고 이 순간을 만끽하고자 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섞여 들려왔고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의 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테이블에서 시끄러운 소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언쟁으로 보였지만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문제의 테이블은 미국인 관광객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사람은 레스토랑의 매니저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무시당했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매니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상황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중 한 명이 갑자기 손가방에서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 여권이었죠. 그들은 매니저를 향해 여권을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 이런 대우는 용납할 수 없어.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같은 미국인으로서 조금 부끄럽기도 했고 동시에 우리가 겪었던 경험과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매니저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의외로 그들에게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미국이 아닙니다. 저희는 원칙대로만 움직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매니저가 우리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순간 저와 아내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었죠. 그러나 매니저는 예상 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한국에서 오셨나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매니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한국인 손님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매니저는 갑작스럽게 저희에게 특별한 디저트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이 레스토랑 업계에서 모범이 되는 나라라며 한국 손님들이 오면 항상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억울함과 분노를 느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한국이라는 이름만으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옆 테이블에서 또 다른 손님이 우리를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오셨나요? 제가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간 지냈는데 정말 좋은 기억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따뜻한 환대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아내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서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따뜻함과
품격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지 한 나라의 여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이 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직접 체감한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내가 한국인이란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날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 역시 아내의 나라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더욱 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경제적, 문화적 성공을 넘어 그 깊은 인간적인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성공한 나라라는 것을요. 그날의 경험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한국 여권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 중의 작은 에피소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힘과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한 나라의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을 넘어 얼마나 큰 신뢰와 존경을 상징할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며 한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큰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아내의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저 자신에게도 큰 자부심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제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제가 얼마나 특별한 국가의 일부가 되었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인 아내를 둔 남편으로서 한국이 가진 아름다운 문화와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한국의 자부심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의 자랑스러운 순간이나 감동적인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